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시카고의 한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공동체, 바로 로타리에 대한 겁니다. 네,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단체가 생겨났다가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그런데 유독 로타리는 어떻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뜻밖의 그리고 흥미로운 답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성공 스토리의 비결을 찾다 보면 대단한 비전이나 치밀한 전략 같은 걸 기대하게 되죠. 네네, 뭔가 거창한 계획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로타리의 성공 요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오히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방식들이 가득해요. 흥미롭네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역설 속에 숨어있는 로타리의 진짜 성장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역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이 이건데요. 로타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첫 번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세계로 뻗어나려는 거창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글로벌 기업이나 단체를 보면 5개년 확장 계획, 신규 시장 진출 전략 이런 것부터 세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계획이 없었던 게 성공 비결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시카고에 있는 본부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위한 완벽한 봉사활동 계획을 짰다고 해보죠. 네. 가령 올해의 글로벌 미션은 모든 마을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라고요. 아, 그리고 이 지시를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인도의 어느 도시, 남미의 정글 지역에 똑같이 내려보냅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상수도 시설이 잘 된 곳에서는 완전 쓸모없는 일이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물보다 학교가 더 시급할 수도 있겠죠. 아마 현지에서는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반발이 생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함정을 로타리는 본능적으로 피했던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로타리는 중앙에서 지시하고 지역에서 따르는 그런 상명하달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 반대로 했군요. 네, 정반대의 방식을 택했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둘러보고 지금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답이 깨끗한 물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또 다른 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본사는 무엇을 하라는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네, 맞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라는 질문을 던지는 역할만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단순히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 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아, 주인의식. 네, 이런 방식은 특정 국가나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엄청난 유연성을 가집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변화였기 때문에 마치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거죠. 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타리는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수천 개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세계를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당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세요라는 그 작은 씨앗이 알아서 숲을 이룬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중앙 통제가 없고 다들 제각각 활동한다면 조직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름만 로타리고 사실상 수천 개의 다른 단체가 되는 거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뭔가 강력한 접착제 같은 게 있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성공 비결이 등장하는데요. 만약 그 접착제가 아주 단단하고 경직된 것이었다면 오히려 조직의 유연성을 해쳐서 실패했을 겁니다. 로타리의 접착제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되 같은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치 공유라는 말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네 가지 표준 같은 윤리 강령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질문 자체를 공유하는 겁니다. 아, 그 질문이요? 네.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곳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로타리 클럽이 공유하는 핵심 DNA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나 무슨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고민의 방향성을 공유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역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온 사례는 아니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라자스탄 시골 지역 클럽은 여성들의 문맹률이 심각하다는 걸 발견하고 낙타를 이용한 움직이는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낙타 도서관이요? 와. 반면에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 클럽은 도시 빈민가의 수질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서 간이 정수시설을 보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와, 낙타 도서관이랑 정수시설이라니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둘 다 로타리 활동이라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두 클럽 모두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중앙에서 올해의 글로벌 목표는 도서관 짓기입니다. 라고 정해버렸다면 상파울로 클럽은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이처럼 각 클럽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가장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회원들에게 강한 동기와 자부심을 부여하고 조직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방식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클럽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또 어떤 클럽은 아이디어가 없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자율적인 방식은 필연적으로 클럽 간의 편차를 낳습니다. 네. 애기보 재난이 터졌을 때처럼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할 때 초기 대응 속도가 중앙집권적 조직보다 더딜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타리는 몇몇 클럽의 부진이라는 단점보다는 수많은 클럽이 발휘하는 창의성과 열정이라는 장점이 조직 전체를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판단한 거죠. 통제의 편리함 대신 자율성의 힘을 믿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된 구조에서 각자 자기 동네 문제를 풀되 가장 필요한 것을 돕는다는 하나의 질문으로 느슨하게 연결된다. 여기까지 정리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똑똑한 전략 같은데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로타리가 그냥 착한 동네 모임들의 연합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소아마비 박멸운동, 포리오 플러스입니다. 이 캠페인은 로타리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이요? 네, 이 캠페인 이전과 이후의 로타리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청취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아마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사회가 동시에 움직여야만 끝낼 수 있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정부도 아니고 유엔도 아닌 민간 봉사단체가 이 엄청난 전쟁을 선포한 거네요. 바로 그 민간단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로타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조직 운영 방식이 다시 한번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기금은 세계적으로 모으되 실행은 지역에서 한다는 원칙이죠. 전 세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기금을 모았어요. 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 돈을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곳에 잘 써주세요 하고 전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도 중앙에서 돈만 보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럼 뭘 했나요? 각 나라의 로터리 회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의 험준한 산골 마을에서, 나이지리아의 외딴 지역에서, 인도의 붐비는 도시 골목에서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로터리 회원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백신을 먹이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와. 지역 보건당국과 부족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회원들은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평범한 사업가나 전문가들이었을 텐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주사를 놓는 의료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의료진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었어요. 판을 깔아준다. 예를 들면 백신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박스를 운송하고 예방접종 장소에 부모들을 모으고
정부나 국제기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사회와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한 거죠. 아, 연결고리 역할이군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낯선 외부인이 와서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이려고 할 때 생기는 불신과 저항을 평소에 얼굴을 알고 지내던 동네 로터리 회원이 나서서 해소해 준 겁니다. 와, 그건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산이네요. 그렇죠. 결국 로타리는 단순한 후원자, 도너가 아니라 현장에서 믿고 함께 땀 흘리는 협력자, 파트너가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로타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조직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신뢰를 얻게 된 거죠. 자료의 한 구절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로타리는 규모가 커서 신뢰받은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커질 수 있었다. 아, 이 소아마비 박멸 운동이 바로 그 문장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처음에는 거대한 계획 없이 당신 동네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시작했고 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공통의 질문으로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박멸운동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행동으로 자신들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이 세 가지가 시카고의 작은 모임을 세계적인 공동체로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자료에서 언급된 느슨하지만 강한 연결, 즉 loose but strong connec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지만 강하다. 네, 강력한 중앙 통제라는 강한 연결을 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느슨하게만한 연결도 아니었어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과 가치로 묶이는 아주 절묘한 형태의 연결망을 만들어낸 거죠. 느슨하지만 강한 연결이라. 정말 매력적인 표현이네요. 모순적인 단어들의 조합인데 로타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로타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제적이지만 추상적이지 않고 지역적이지만 고립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타리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이지만 그들의 활동은 인류의 시련 같은 뜬구름 잡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우리 동네 놀이터 미끄럼틀 페인트 칠하기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네. 또 우리 동네 문제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이지만 소아마비 박멸 운동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자원과 지혜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줄타기를 정말 잘했네요. 결국 로타리의 성공은 어느 천재적인 리더가 설계한 거대한 청사진의 결과가 아니라 네, 수많은 지역에서 각자의 필요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벽돌처럼 신뢰를 쌓아올린 유기적인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로타리의 이 세계적인 목표, 지역적인 실천 모델은 비단 봉사활동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교육 불평등 같은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열고 각국 정부가 지켜야 할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하향식 해법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보통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로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중앙 통제 대신 전 세계 수많은 지역 공동체가 기후변화와 교육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스스로 묻고 그들만의 작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 어쩌면 진짜 변화의 동력은 거대한 계획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수많은 지역의 작은 실험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